5.18 당시 미국 정부기관들의 기밀 문서들이 잇따라 공개되거나 광주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인 5.18 진상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논란이 됐던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보류하고 청사의 새마을기 개항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총예산 확정이 문체부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 최종 심의가 녹록치 않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외계층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의 실체적 진실이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통해 풀릴 수 있을까요? 5.18 당시 미국 정부기관의 기밀 문서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5.18과 관련된 기밀 문서를 대량 공개했는가 하면 미국 대사관은 광주를 직접 찾아 5.18 기록물을 전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미국 CIA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200만 쪽 분량의 기밀 해제 문서 93만 건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CIA가 수집한 문서들 안에 5.18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어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임 전 마지막으로 광주를 찾아 전달한 5.18 관련 문서 89건도 분석 중입니다. 1980년 5월 당시부터 미 대사관이 수집한 정보와 신군부 세력이 미국 정부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들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문건 89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한 88건이 기존에 확보한 기록물과 동일한 것이지만 기존 문서에서 삭제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고 20여 건 정도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사관의 자료를 먼저 재단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신뢰의 표시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체로키 파일 보도를 했던 팀 셔록 기자도 5.18 당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 등을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기증했습니다. 5.18과 관련된 미국 문서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37년 만에 5.18의 진상 규명 작업이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새마을회관을 짓는 데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었죠. 결국 예산 지원을 보류하고 시청사의 새마을기 개항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주말마다 금남로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온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이번엔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촛불 민심에 역행한다며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신망령의 표창장을 받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당장 철회하라. 운동본부는 새마을기 개항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청사에 걸려있던 깃발을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의 잇따른 요구와 시의원 등의 문제 제기에 광주시는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 원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새마을기도 앞으로는 개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마을회의 반발을 우려한 듯 변화 노력과 시민 여론을 지켜본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세계수영대회의 전체 예산을 확정하는 일이 최근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 심의를 통과한 건데요.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라는 더 높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총 사업비를 확정 짓는 건 조직위원회의 최대 당면 과제입니다. 건물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총사업비 등록 절차를 마쳐야 2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영대회의 각종 사업과 공사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안은 1,935억 원. 2012년 유치 당시 635억 원보다 3배 늘어서 정부 설득이 쉽지 않았는데
지난해 말 담당 부서인 문체부의 1차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는 겁니다. 다른 국제대회들도 유치 당시 사업비와 총 사업비가 많게는 10배 넘게 차이나는 점 등을 근거로 광주시와 조직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아직 냉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선수권대회의 절반에 불과하는 등 타 국제대회에 비해서 매우 절감된 금액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하지 말고 우리 시와 조직위가 신청한 금액을 가급적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인선 문제를 해결하고 확보 전망이 불투명했던 국비 확보와 불안해하는 국제수영연맹을 안심시키는 등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여러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다른 국제 행사에 비해 출발이 늦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삭감 규모를 최소화한 예산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후원금마저 줄면서 식단 꾸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독거노인을 위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이 단체는 요즘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이어진 기상 악화에 AI까지 겹쳐져 채소값과 계란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식단가에 맞추기 위해 직접 요리도 하고 대체 음식도 고민해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식단가가 3,000원이라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700여 명의 독거노인이 찾는 사랑의 쉼터는 후원금이 작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어 식사를 차려주고 있지만 계란이나 고기 반찬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계란 장조림을 좀 소고기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해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계란은 올해 내내, 각종 채소는 올 봄까지 비싼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복지단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생활 물가가 어려운 이웃들의 밥 한 끼마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동네 골목길에서 나들 가게 본 적 있으시죠? 대기업의 상권 잠식에 맞서 동네 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나들 가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6년 전부터 나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강선명 씨는 공동 구매를 통해 싸게 물품을 사서 판매합니다. 나들 가게의 장점인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경쟁력이 있으니까 작다고 가격이 다 비싼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얼만큼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나들 가게 사업은 16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폐업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나들 가게는 광주에서 34%에 달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10%포인트가량 높은 비율입니다. 중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골목 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몰이 공격적인 판촉에 나서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형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거기에 샌드위치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기업 자본에 맞서 동네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도 나들 가게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인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고 있어 골목 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이 내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시장 주변 배수 펌프장 공터와 도로에 천막 74동 등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내일부터 임시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 판매장에는 모두 79개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며 화로 판매업소는 상하수도 설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부터 영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죠. 이 두 사람이 오는 일요일 광주에서 격돌합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포럼 광주라는 이름의 지지 모임에 참석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 행사는 1시간 간격으로 열리는데 지원군들의 대결도 흥미롭습니다. 문 전 대표는 방송인 김재동 씨와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요. 안 전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이른바 스카요정, 김경진 의원과 용블리 이용주 의원이 함께합니다. 두 전 대표는 호남 방문은 올 1월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설 연휴 직전이라는 점 때문에 호남의 설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경쟁하게 될지 또 누가 민심을 얻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법무사회 회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목포 법무사회 회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주 전남 언론포럼의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의 재벌이 지배하는 재벌공화국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경유착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 뿌리는 재벌 체제에 있다며 재벌 해체를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 공정한 국가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만 해도 재벌 해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 형식을 조달청에 의뢰해 결정하려는 광주시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